자, 육사는 수혈이니 출자혈이로다. 자, 피해서 기다리니 바로 그 혈로부터, 구멍으로부터 나오도다. 요 내용은 아마 뭐 굳이 주작근 좀 해석하지 맙시다. 주작근은 그 다음에 뒤에 정자의 전을 보면 사이 음유지 질로, 사가 음유한 재질로서 처험이 하당 삼량지 진하니, 그러면 험함에 처해 있고, 다시 말해서 물괴 아래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 다시 말해서 육사의 아래로는 삼량에 나오는 것을 맞닥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삼량, 양이라고 하는 건 위로 올라오는 성질이 있으니까 양이 지금 삼량이, 그러니까 험한 데에 제일 아래, 그 다음에 세 양이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것과 지금 딱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자가 바로 아래로는 당삼량지 진하니 이렇게 표현했고, 상어 험난 자이라, 그래서 험난함에 다치는 자이라, 그 위태롭기 때문에 고로 운수혈리요, 그래서 혈에서 기다린다라고 하였고, 우리 혈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어디에 혈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혈. 항상 이 전체 놓고 잘 보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 여기에 대해서도 혈리죠. 기혈이 용전우야하니, 여기도 야로 여긴 야죠. 그러니까 용전우야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다리는 때니까 지금 야라는 말은 안 나왔죠. 야는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용전, 용이 바로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기혈이 현황이로다 라고 하면서 기혈, 아주 여기는 그 피로다 라고만 끝이지 않았죠. 단서를 붙였죠. 주공이 그 혈이 현황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은 피는 원래 붉은색인데 왜 현황이라 라고 했는가?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이 어떻게 싸워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 사귄다. 이게 그렇게 되고 자꾸 가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주역을 매우 음란하게만 해석합니다. 그죠? 남녀 교합으로만 얘기를 해요. 아마 태반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분명히겠지만 역사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군자의 수신의 철학입니다. 요게 딱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음양이니까 맨 남녀 관계로. 세상에 그 남녀 상열지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녀 상열지사를 헐 뛰어넘어서. 그래서 둘이 그래서 어쨌다고? 그럼 맨날 처녀총각이겠네? 아니잖아요. 그죠? 자, 혈이다라고, 혈이라고 하는 건 그럼 피 부르는 게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피 부르는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빼놨죠. 이제 피 부르는 전쟁인데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용이 싸우는 거죠. 그 용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용은 누구예요? 천자죠. 용은 천자입니다. 그죠? 그럼 천자끼리 싸우는 거죠. 그럼 천자가 어떻게 세상이 둘이에요? 세상이 둘입니다. 천자는 둘이에요. 천자는 최고 권력이죠. 최고 권력입니다.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의 지금 현재의 권력이 있죠. 여기가 현재 권력이 이거는 가짜탄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또 미래 권력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부패한 정권이고, 그죠? 자, 민심으로부터 이반된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심을 얻은 권력이죠. 민심을 얻어서 민심이 함께하는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둘이 뭐예요? 싸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라의 군대하고 탕림금하고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은나라의 걸림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왕하고, 그죠? 이 권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의 그 싸움이 그 피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라라고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권력 탈취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식이군 자식이부 신식이군이죠.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주요 권괴 초유에 표현했었죠. 공자가 적선지가 필류 역영이라 그래서 그 적선지가 아니라 이상이면 견빙이 지라 그랬습니다. 서리를 밟으면은 나중에 얼음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설이라는 건 음이죠.
음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밝은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음덕, 그죠? 사특한 덕만 갖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거 풀래야 풀 수 없는 데까지 단단하게 엉겨진 것을 자연에다 비유해서 이상이면 견빙이 지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그게 그대 계속 그냥 되면은 적선지가 필유여왕하고 적불선지가 필유여왕이라라고 해서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하는 일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권력 탈취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을 쳐서 권력을 뺏는 일밖에 안 되는데,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한 학문이라?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 덕을 쌓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천자가 되어서 깨우치지 못하면은 민심을 얻은 미래의 권력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천자 권력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현황이라 표현했죠. 이것을 그냥 굳이 문항이다 두고 다음 그거 한 단계로만 딱 그치고 마니까 항상 어디다 표현을 하면 자연에다 빗댄다 그랬죠.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요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천도와 지도의 하늘과 땅, 양과 음의 사귐이죠. 이걸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로 인륜의 법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는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주역은 기본적으로 천지자연의 이치에다 모든 걸 빗댔어요. 그리고 인륜이 나아갈 길을 여기다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인륜이 나아갈 길의 제일 기본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효라라는 거죠. 그 효를 바탕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자,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하고 싶어도 부모가 듣지 않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자, 민지부모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부모라라고 하는 그 위정자가 부모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 백성들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민심을 얻은 사람이 치게 되고, 그래서 권력 탈취가 아닌 현황이로다. 그래서 천지지 잡냐라라고 공자가 표현한 거죠. 하늘과 땅의 사귐이라.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뭘 내는 거예요? 만물을 내는 거죠. 그 만물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억조 창생이라고 할 때 요 두 색깔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된다? 창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혈이 현황이로다 라고 하면 혈이라고 했으면 권력 탈취가 될 텐데, 현황이라라는 의미에서 뭐예요? 창생구제라 라는 이 얘기라 그랬죠. 창생구제. 요거를 잘 읽으셔야지 그냥 음양의 남녀관계 나중에 보면 참 민망할 정도 얘기까지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테면은 더 심한 얘기 해줄까요? 그 건괴 그 용구에 대해서 무수하면 길하리라 라고 하는 걸 아주 기가 막힌 남녀간의 관계로도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역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주역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하러 복잡하게 이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그 가장 하찮은 일에다가 갖다 씁니까? 그래서 주역은 분명히 통치철학이자 군자의 수신의 학문이라는 것을 거듭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라 순이 청냐라기 때문에 민심에 순종하고 민심을 따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이 청이죠. 바로 요 아래에서 요 아래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자리를 따르고, 물론 위로 훌륭한 군주가 있으면 그 군주를 따르고, 그래서 천하의 그 민심의 소리들을 두루두루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순이 청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응? 아, 신식기군. 자식이고 신식기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험난자애라 수혈, 그 224쪽에 첫 번째 줄인가요? 첫 번째 줄을 맨 끝이죠. 그러므로 운우 혈이요. 그래서 혈에서 기다린다라고 하였고,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기 상어 험난 즉 이미 험난함에 상했다면은 불능 안 처하여 능히 편하게 처하지 못하여서 필실기거라 틀림없이 그 거처함을 잃을 것이라. 그러므로 운출자 혈이라. 그래서 자, 그런데 그 구멍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르렀으니 혈이라고 하는 것은 출지소환야라. 그죠? 그 물건이 사람들이 물건이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편안한 곳이라. 순이 종시하여, 그래서 순종하여 순이 때를 따라서 불경어 험난하니, 험난한 자들과, 그죠? 험난함과 다투지 아니하니,
저 소인배들과 다투지 아니하니 소위 부지어 흉례라. 그래서 이로써 흉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바이고 이 유하니 또한 유로서 음자리 네 번째 자리에 거처하니 비능 경자야라. 능히 다투는 자가 아니니라. 굳이 남하고 다투지 않는다. 양이 거지즉 필흉의리니.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기다린다는 이 자리에 양이 거처한다면 틀림없이 흉할 것이니 개무중정지 덕하여 대개가 중정한 덕은 없어서 도이 강 경어험이면 한갓 그죠? 한갓 강함으로써 나 만약에 지금 육사 자리에 강이 왔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함만을 믿고 바로 험함과 싸워서 그죠? 험함과 다툰다면은 적족이 치흉이라. 그죠? 결국은 좋겠어. 그죠? 마땅히. 적자는 반드시 또는 마땅히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림없이 흉한 데까지 이를 뿐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에, 혹자가 묻기를 하는 그 내용 것도 보면은 정전에서 보면 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편안한 곳이라고 했고, 근데 주자 같은 경우는 혈 옆에 보면 본이 한번 본이 먼저 보고 할까요? 혈이라고 하는 것은 살상지 지요, 그죠? 죽이고 다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구멍열자의 혈이라고 하는 것은 함엄지 소라 그랬네요. 험하고 그 다음에 험한 곳에 빠진 곳이라 맨 아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교 감체하여 사는 네 번째 자리는 물개의 자리와 사귀어서니까 물개의 자리와 만난 곳이죠. 물개의 자리 맨 아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포험이라 험한 곳으로 들어간 것이라. 그러므로 위 수혈지 상이요 그죠? 상이나 그래서 피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상이 되지만 그러나 유득기 정하니 그러나 유가 그 발음을 얻었으니 수입부진이라. 그래서 기다리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위출자혈지상이라. 그래서 그 구멍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는 상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하고 주자하고의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은 정자는 유로서 음에 거처하여서 비능 경자, 그죠? 능히 다투는 자는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자는 해석상에 결국 나아가서는 기다리면서 나아가지 않는 자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같은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자 여시즉 점치는 자 이와 같다 그러면 수체 상지 종득출려라. 그래서 모름지기 다친 곳에 있지만은 그저 이 다치는 곳에 있지만은 끝내는 그러나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석들이 조금 있는데 운봉호씨 거를 한번 볼까요? 아까 혹자 거 일단 빼놓고 일단 여기 운봉호씨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있을 겁니다. 운봉호씨 왈 출자혈에 대해서 출자혈은 제가위 삼량방래 하여 사출이 불안어 혈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들이 그러면은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지금 아래에 있는 세 양이 바야흐로 와서 그 다음에 사가 거기에서 나와서 그래서 구멍에서 불안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래에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본의에서는 사는 음류로서 득정을 하여서 가출이 함어 혈이라. 그래서 이미 발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와서 혈에 다시 말해서 험난한 곳에 빠지지 않은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부의 소축주 시하에 그러니까 풍천소축에 보면은 풍천소축도 아래에 보면은 새 양들이 있을 겁니다.
풍천소축이라 그러면 아직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그 10번 아니 9번째가 되는 거죠. 풍천소축계에서도 어디가 되느냐면 출자혈이라고 하는 내용이 유보하여 4번째 자리에 척출 미도움이 돼서 그 다음에 피가 가고라고 하는 풍천소축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육사효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혈을 그 두 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육사는 유부면 미도움이 있으면 혈겁고 그래서 피를 떠나고 그 다음 피가 가고가 되는 거죠. 뉘우침이 뉘우침에서 나와서 허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자 운봉호 씨가 그걸 비교를 해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소축의 때에는 무릇 소축의 때에는 아래에 있는 삼량이 그죠. 소축에도 조금씩 쌓았는데 소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서계전에서도 이미 보았지만은 소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음을 지금 소로 표현한 거죠. 하나로 인해서 이 그냥 꿈틀꿈틀거리는 양들이 지금 그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되게 미인인가 봐요. 남자가 그래서 모든 양들이 그냥 여기 하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 가만히 그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은 보면은 아래로는 강건하면서 위가 공순한 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건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강건하면서 바깥으로는 공순하기 때문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이죠. 전체적으로 뭐 그래서 가만히 그쳐서 조금씩 길러나간다라고 하는 저축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소축에 대해서 소축의 아래에 있는 삼양이 아울러서 나오는데 아울러서 지금 역시 양이라고 하는 거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그 소축계 그 육사효 그죠? 오로지 하나가 있는 거죠. 육사가 당지 기종냐라 마땅히 그저 그 마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삼양들이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그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치 뭐가 되느냐 혈거 척출하니 그래서 이제 피가 가고 다투어야 되는데 그 뭐 육사가 워낙 공순함에 제일 아래에 있는 공순함의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는 공순한 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두루 천하를 바꾸는 거죠. 때를 바꾸는 거죠. 바람이 기후를 확 이렇게 바꾸듯이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혈거 싸울 일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뉘우침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뉘우침도 없어지니 바로 수지시 삼량 그런데 숙계 때에 이 아래에 있는 삼량은 여기는 기다리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소축은 가만히 조금 그쳐가지고 본인들을 길러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의 삼량은 급어진자니 그죠? 나아가는 것을 갑자기 하는 자들이 아니니 다 기다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육사의 사는 수혈이나 그죠? 지금 피해서 기다리기는 하지만은 종득 출자혈자니 그죠? 끝내는 그 다음에 그 구멍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래서 이제 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땅함이라 이위 불안어 기혈자라 그래서 그 구멍에서 불안한 것은 아니니라 불안한 것이 불안함이 불안하지 않고 과이라 지나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불안함이 다 지나갔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혈과 관련해서는 그럼 누가 더 정확하냐 출자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벗어났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냥 아래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러니까 좀 하마터면은 두 개의 그 양 사이에 갇혀가지고 피를 부를 일들이 있겠지만은 스스로가 음으로써 유순하게 그칠 줄 아는 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순이 청냐라 공자가 이와 같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상활 수혈은 순이 청냐라 했고 정자가 이에 대해서 사이 음료로 사가 음료로서 거험난 지중하니 험난한 가운데 거처했으니 불능 고쳐라 능이 능이 그냥 그 단단하게 고집하여서 처하지는 않느니라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고집하여서 그냥 이건 내 자리야 하고선 고집하면서 처하지는 않느니라. 그러므로
퇴 출자열하니. 자, 그 나와서 물러가. 그죠? 구멍으로부터 나와서 물러가니. 개 음유 불능 여시경하니. 대개가 음유한 자들은 능히 때와 더불어서 다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불능처하니, 그죠? 능히 거처하지 아니하니, 곧 즉 퇴라 물러감이라. 시순종이 청어시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순종하여서 그 때에 대해서 들으니. 다시 말해서 그 때에 대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해서 잘 그 민심의 그 이동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니 소위 부지어 흉례라. 그래서 이로써 흉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고, 자, 이제 그 수천숙교의 주효가 되죠. 구호는 수주식이니 정콕길하니라. 자, 술과 밥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을 다 마치고 그것을 이제 즐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되면 술에 또 권하면 안 돼가 되는 거죠. 음식을 철철 흘려가면서 먹으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르게 하고, 바르고 기란이라. 구호가 등이 또 그러한 중정한 사람이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공자가 소상전에다가 이 중정례라. 그래서 중정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이 양강이 거중하니. 오가 양강으로서 가운데 거처하니. 득정 위호천이 하니. 그죠? 천위에 임금자리에 정위 바르게, 그죠? 그 거처함을 정위를 얻었으니, 천위에 대해서 바른 자리를 얻었으니, 다시 말해서 그 중정한 군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극진 기도이라. 능히 그 도를 다하니라. 이 차이 수면. 이로써 기다린다면 하수 불획일이요. 어찌 기다림에 어찌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연한 주식이 사지면 잔치하면서 편안하게 술을 마시고 먹으면서 기다린다면 소수를 필득이라. 기다리는 바를 틀림없이 얻을 것이라. 기득 정정이 소수를. 이미 그 바르고 바름을 얻고서 기다림을, 그죠? 기다리면, 그죠? 바름 받아서 기다리는 바를 얻어서 얻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바를 필수하리니. 반드시 거둘 것이니 가히 길하다라고 할 만하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락의 도구라. 그죠? 잔치하고 즐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먹고 마실 거가 되는 거죠. 연락의 그 도구이니, 연락의 갖춤이니, 아니 대지라. 그래서 그저 그래 편안히 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라. 꼭 뭐 술 마시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때가 너무 초조하면은 그 일이 막상 내게 왔을 때는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의 술을 곁들여서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은 그것들이 하나의 또 그 치유 효과도 또 있겠죠. 9호 양강 중정하여 수존이라. 9호가 양강 중정하여서 존위에서, 그죠? 임금 자리에서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왕이 뭐 임금 자리에 오르자마자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 3년상 치르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좀 하려다가 이제 그친 것이고, 마침내 13년, 그러니까 일어난 지 13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 것이죠. 점자 여시즉 점치는 자 이와 같이 한다면은 정고하고, 그래, 이와 같이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정고하게 하여야 곧 바로 기람을 얻으리라. 그 다음 상활 주식 정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중정하기 때문이라 그랬고, 수주식이 정차 길자는 바르고 또한 길하다라고 한 것은 2호 특중정이 진기도야라. 그죠? 5가 중정함을 얻어서 그 도를 다했기 때문이라. 써이자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뭐뭐 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 그 다음 상육은 이부혈이니. 이부혈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위의 땅이죠. 그 정의 그 무위.
무의지치라. 그런데 기자를 그 자리에다가 딱 하나 올려놓은 건 있습니다. 지화 명의궤, 그죠? 지화 명의궤의 유고에 대해서는 바로 기자의 명의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는 한번 여기는 지금 이부혈이니 구멍으로 들어갔으니 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실권이 없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불속직액 3인이 부르지 아니한 손님 세 사람이 있어서 오리니,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오리니, 그런 사람의 경지면 종길이리라. 공경하면은 끝내는 길할 것이라. 그 다음 수는 이험제전하고, 그죠? 험함이 앞에 있고, 그래서 수시 후에 진이라. 그래서 때를 기다련 뒤에야 나아가느니라. 상륙은 험지 종하니. 그런데 상륙은 험한 곳에 제일 끝에 거쳐 했으니 종즉변이요. 다 하면은 당연히 궁즉변 하는 거죠. 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했다라는 궁입니다. 종즉변이요. 그런데 수지지극하고, 그런데 기다림의 제일 끝에 있고, 그 다음에 구이득이라. 그래서 오래도록 하여서 얻었고, 그런데 지어 육하니, 음이 6번째 자리에 그쳐 있으니 내안 기쳐라. 그래서 이에 기다리는 것이니까 기다림의 맨 끝에 있고, 그래서 오래해서 지금 자리를 또 얻었고, 그래서 그 거참을 편안히 함이라. 그러므로 위이부혈하니, 그래서 혈에서 혈로 들어갔으니, 이때 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환예라. 그저 편안히 하는 바이라. 아니 기지면, 편안히 하여서 이미 그치면 후자 필질이니. 그러면 이제 뒤에 오는 자들도 틀림없이 이를 것이니 그것이 불속직액 3인이라. 불속직액 3인은 바로 위하지 3냥이라. 바로 아래에 있는 세 양을 이름이라. 건지 3냥은, 건의 3냥은 비제하지 물이니, 원래 아래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물건인데 그저 아래에 있는 물건은 아니니 수시 진자해라.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가 자 나아가는 자이라. 수기극의라. 기다림이 이미 다 했느니라. 그러므로 개 상진하니, 다 위로 올라왔으니. 자 불속은 불촉 이렇게 내가 같이 이어서 점 없애고 그냥 이으면 됩니다. 불속 불촉지 잘해하라. 자 부르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이름이라. 상륙은 수득기 안처에. 상륙은 이미 기다려서 그 편안한 곳을 얻음에 군강지 하니, 그죠? 군강이 이르렀으니 구기, 그 다음에 기질, 분경지 심하니. 그런데 구차스럽게 일어나서 불기, 기질, 일어나지 않는다. 기질 분경. 그 다음에 빨리 일어나서, 그 다음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빨리 분내고. 잠깐만 보자. 잠깐만. 구차스럽게 만약 오매, 잠깐만 보자. 군량지 내에, 군량이 오매도, 군량지 내에도 이렇게 밑에 있는 그 3명의 양군자들이 지금 오매도 그냥 구차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빨리 하는 것을 꺼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들과 이리저리 다투는 것을 분내는 마음이라면은, 그죠? 분내지 않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오매 진실로 이러이러한 것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그저 일으키지 아니하니,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목적어를 기질분경지 심이 되겠죠. 꺼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질자를 미워한다.
꺼리고 미워하고 분내고 어이 저자들 저거 왜 왔어 하면서 서로 다투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죠? 아니하고 이렇게 되죠. 다시 그 군강들이 오매 진실로 꺼리고 미워하고 분내고 다투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성진경 그죠? 지극한 정성과 그 다음에 공경함을 다하여서 기다린다면 이렇게 돼요. 기다린다면은 심강포라도 모름지기 그죠? 이제 심이 강포한 자라도 기요 침능지 리리요 어찌 그저 이 침범하고 그 다음에 능멸하는 그 이치를 두겠는가. 그러므로 끝내는 길할 것이라. 이게는 이제 일반화 시켜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혹의 이음이 거삼량지 상이. 근데 혹 그 두 개의 음이라 그러면 상육과 육사가 되는 거죠. 그 혹자가 의심하기를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수천수계의 두음에 대해서 의심하기를 하나는 뭐예요? 거삼량지 상. 그 육사 같은 경우는 세 양의 위에 거처하여서 득이 안호와 그런데 어찌 편한가 이렇게 표현했고 편한가 그죠? 두음에 대해서 그 중에 특히도 하나의 음은 삼량의 위에 있는데 어찌 편하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 정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했죠. 세양은 건체이고 그 다음에 지제 상진하여 뜻은 위로 올라가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위고 그 다음에 비소지정이라 그치는 바의 발음이 그죠? 그치는 바의 발음은 아니니라. 그치는 것이 발음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내가 뭐 그 자리를 그친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뭐 고수할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무쟁탈지 의하니 그래서 특별히 누구를 빼앗고 하는 그저 빼앗고 쟁탈하는 뜻은 없으니 아니야 잠깐만요. 그 두 개를 얘기했으니까 아까 지금 하나 끊어야 되겠죠. 혹자가 혹의 이양이 거삼량지 상에 세양의 음에 이건 육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떻게 편안하겠는가. 그래서 편하겠는가. 그런데 편하죠. 편한데 왜 편하느냐. 삼양이 세양이 지금 건체이고 이들은 지금 육사 자리에 있을 게 아니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위로 올라가게 하는 데 있으니 그래서 육이 음리로 그죠? 육이 음리이면서 그래서 이들을 그치게 하는 것이 발음을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육사는 이 밑에 있는 세 개에 대해서 그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쟁탈지 의하니 그래서 쟁탈할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경지즈 그랬죠. 육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공경이 한다. 지금 여기 거기 여기도 문장이 있는 것 같다. 육사의 앞에서는 지금 육사를 얘기했고 위에 가서는 뒷부분에 가서는 저기네 그 상육을 가지고 표현했네. 육은 음위로 그러니까 육이다 그러면은 맨 여기 그 육은 지금 상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위에 올라감이라 그 다음에 삼량이 위에 올라가니 하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상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은 음리니라고 하는 건 상육은 음리 자리고 그래서 그치는 바의 발음이 아니라 내가 그치는 바의 발음이라 그래서 이들하고 다툴 뜻이 없니라. 그래서 경지하면 길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중간에 문장에 다른 책 갖고 계신 분 없나? 그것도 그런가요? 그 큰 책도 제가 읽은 바 그대로인가요? 제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중간에 육사하고 그 다음에 상육하고 둘이 막 내용이 겹쳐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석을 했는데 1차적으로 그러니까 육사나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한다면 육사나 상육이나 둘 다가 다 누구하고 양 세 개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늘귀하고 같이 다툴 일은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해침이 없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상활 불속지 객 내 경지 종길은 수부당이나 미대실려라 그랬죠. 비록 그 마땅한 자리는 아니지만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미대실려라
그러니까 마땅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는 그 권력을 그 감당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큰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것. 아까 기자의 처신, 기자가 바로 무왕을 만나는 자리와 만나서 바로 도를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경지 종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거듭하지 않고 이를테면 대체로 보면은 여기 중요한 말이 항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명무구라거나 항상 떳떳함을 잃지 않는다 표현했고, 소유원 종길이라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왜 그 종길할 수 있느냐면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로써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보완 설명을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운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치부치라, 도적이 이러더라도 이건 공자가 더 보태가지고 경신이면 불패라 표현을 했고 쭉 했는데, 보통 종길 길하다라고 하면 공자가 반드시 뒤에다가 덧붙여 줍니다. 이 내용을. 근데 요거는 그게 없죠. 그냥 요 해석은 뭐냐, 그냥 요렇게 해서 크게 이름이 없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그 기자의 처지를 그 표현한 것이라. 아까 기자와 같은 그러한 현인이라 하면은 비록 내가 그저 여러 주변적 상황이 좋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현인들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이제 천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수부당위나 그 수부당위는 이 음으로써 맨 윗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수부당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귀로 표현하자면 뭐가 돼요? 수부당에 대해서 건귀로 표현하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고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없고, 그 다음에 귀하기는 하지만은 또 뭐예요? 무보조, 돕는 사람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 같은 경우가 바로 나라를 잃은 왕족으로서 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다만 대실이라 할 때 대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의 육, 효가 육으로서, 다시 말해서 그 음으로써 음자리에 거처하였으니 위소한상이라. 그죠? 자기 자리에 자기가 편안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 맨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바가 되니 득진 기의하여, 그래서 다시 그 의리를 다하여서 밝혔다. 뭐를? 음차 제하의 거상이 위부당야나. 자, 음이 의당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맨 윗자리에 거처함이, 이제 여기는 여기 정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랫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맨 윗자리에 거처했더라. 그래서 비록 부당이가 되기는 하지만 연이나 능경신이 자처즉, 능이 스스로가 공경하고 신중히 하면서 스스로가 처한다면 양불능침하여, 양이 능이 침능하지 못하여서 종득기 길이니 마침내 그 길함을 얻게 되니 수부당위 미지어 대실려라. 모름지기 자리는 마땅하지는 않지만은 크게 잃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느니라. 그냥 이렇게 성리학적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게 지금 아주 애매모호한 말들로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항상 역사 속에서 어떤 경우다라고 하는 걸 빗대서 보는 것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 거상하니, 음으로써 맨 윗자리에 거처하니, 그런데 시위 당위 그랬죠. 당위고, 언부당이라고 하는 건 나는 모르겠다. 주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 그 자리가 때로는 맨 윗자리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맨 윗자리, 음이 뭐 윗자리에 가면 안 되나요? 천하의 반은 주역 64개 384요의 반은 다 음이 되고 항상 음양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성리학자들이 항상 양을 드높이다 보면은 지금 정자와 같은 이런 실수의 말들도 하고, 주자 같은 경우는 정자의 이 말을 받아들이자니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상이라 자세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수부당이라. 다 지금 여기는 다 마땅한, 다 자기의 그 바른 위, 다 정위인데 오직 부당이는 누구밖에 없더라? 부위밖에 없는 거죠. 실은 부당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소유원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실권이라고 하는 귀무의, 그 다음에 고의 무민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설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없으면은, 자, 그래서 이제 천수 손께도 좀 한번 보죠. 천수 손께. 자,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다 결국은 다툼이 벌어지겠죠.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다툼도 벌어지고, 여기는 원래 이제 64개 서계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음식의 도라 그랬죠. 음식이 되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재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재화를 두고, 그러니까 숙계가 되고 재화를 두고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수천 숙계가 바로 도전된 것이 바로 천수송계죠. 천수송계입니다. 앞에 있는 수천숙계가 되고 하늘계가 되고 그 다음에 물계가 되고, 자, 이것이 도전됐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것이 접혀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육이 초육이 되고, 그 다음에 구오가 구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사가 육삼이 되고, 그 다음에 구삼이 구사가 되고, 구이가 구오가 되고, 초구가 상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래서 무슨 게? 도전괴라 한다 그랬습니다. 넘어질 도 구를 전 내서 도전괴가 되고, 서계전에서 공자가 이거는 음식의 도라 이렇게 표현했고,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수송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되고, 자, 물이 되고, 자, 송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공변된 송사가 되는데요. 원래 왜 송사냐면 하늘은 하늘대로 위로 올라가고 땅은 땅대로 그 아래로 가는 거죠. 아래로 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누가 송사를 맞냐면 공이 맞는 거죠. 송사를 맞는 공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죠. 공에 해당되는 자리. 그죠? 이를테면은 제후국 같은 경우는 제후국의 군주는 요게 되고, 그 밑에 있는 그 대부가, 읍장들이 이렇게 해서 송사가 일어난 일들 갖고, 이제 작은 일 단위는 여기서 권한을 처결하지만, 국가적인 송사가 이렇게 뭐가 붙었다. 이른바 뭐 대역죄나 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몇 심이냐면은 3심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들의 말이라고 하는 그 송인데요. 선생님, 송사는 다음 시간부터 하시죠. 송사? 하지 마세요. 송사? 자, 글자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송사라 표현했고, 송사는 두 가지가 있죠. 송사에 대해서 우리가 옥사를 다투는 것, 아니, 어제도 자꾸, 그 사람의 그 죄가 있더라. 그죠? 죄가 있어서 그거를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죄를 다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벌? 죄라고 써야 되나? 벌이라고 써야 되나? 죄. 그 사람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다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옥사를 다툰다 이렇게 표현하죠. 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실은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다치게 하는 것이죠. 다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화, 재물을 가지고 다툼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옥송이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요거는 뭐고? 형사재판이죠. 형사재판이 되고, 요거는 보통 민사재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두루두루 다툼 전체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그래서 송이라라고 한 표현입니다. 오늘은